광주 사태는 발생 10일 만에 진압돼서 평정돼 가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을 돕기 위한 생활 필수품 공급을 비롯한 각종 구호 작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괴뢰는 여전히 광주 사태에 대한 선동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국민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 오늘 국회 앞은 아침부터 탄핵 반대와 찬성 시위 등으로 하루 종일 고함과 울음,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도 촛불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네, 양측은 가까운 거리에서 행진을 할 예정이어서 충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양극화 현상은 대단히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차이는 그 사이의 무인지대가 점점 넓어짐에 따라 결국 상대 진영에 대한 회복될 수 없는 불신과 혐오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이를 단순히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정치적 이슈들 때문으로 보거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 세계적 극단주의 광풍에 휩쓸려 발생했다고 보기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한반도 내에 존재해왔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념적 갈등이 크게 표출된 사건을 7개 정도 선정해봤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미군정과 경찰의 탄압에 대한 저항 등을 이유로 발생한 무장 봉기가 민간인 학살로 이어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해방 후 좌우 대립과 냉전 체제에 따른 이념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대표적 사례죠. 여수 순천 10.19 사건 역시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이념 갈등이 폭력적으로 분출된 사건입니다. 군 내부의 이념 갈등이 표출된 이 사건은 군 창설기에 좌익 성향 군인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의 군사 독재에 항거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민주주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힘과 연대가 나타난 이 운동은 이후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흐름의 결정적 동력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시도로 정치적 갈등과 헌법 질서 간의 긴장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 간 이념과 노선, 그리고 정치 문화의 충돌이 극단적으로 폭발했으며 찬반 입장에 따른 국민의 의사는 촛불 집회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는 한국 사회를 양분한 정치적 대립의 표출이자 2004년에 이어 시민들이 광장에서 정치에 직접 참여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통해 정치적 이념, 세대 및 지역 간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국 사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며 촉발된 공직자 도덕성, 입시 불공정, 검찰개혁 논쟁, 진영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입니다. 검찰 수사를 둘러싼 양 진영의 상반된 인식은 진영 대립을 본격적으로 격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반감이 폭력적 표현으로 비화된 사건으로 비폭력을 원칙으로 하는 현대 시위 문화와 다소 어긋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갈등은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법 및 제도적 부문입니다. 현행 정치 시스템은 승자 독식 구조로 타협보다는 대결을 유도합니다. 타협에 기반한 정당 간 협치 구조보다는 이길 때 확실히 이기고 질 때는 철저히 반발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선거구제는 강성 지지층을 노리는 정치를 부추겨 중도 실종 현상을 심화시킵니다. 정치적 부문입니다. 위계적이고 고압적인 권력 구조 속에서는 자유로운 정치 토론이 억압되며 극단적인 충성 경쟁이 유발됩니다. 줄서기 정치로 인한 정당 구조의 경직성은 내부 견제와 자율성 부족을 야기하고 정파적 이해에 따라 결정되는 정책은 시민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됩니다. 기타 요인입니다. 정치 성향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고착되면서 나와 다른 견해는 곧 나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감정에 기반한 정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익명성과 높은 반응성을 지닌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는 확증 편향을 가속화하고 해외식 진영 정치를 무비판적으로 수입하며 외부 세력의 이념이 유입된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주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정책 수립자이자 규제자로서 정치 교육을 의무화하고 SNS 알고리즘을 규제하며 시민 참여 법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기반의 대화와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고 공론장을 조성하며 지역 단위의 수기민주주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공기업 및 공단은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갈등 중재와 사회통합 평가 및 피드백을 담당합니다. 민간 기업은 정보 유통의 책임 주체로서 신뢰받는 정보 구조를 설계해야 하고 학계 및 연구기관은 데이터 기반의 정책 자문을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정책의 수혜자이자 직접 플랫폼에 참여하는 주체로 기능합니다. 이에 따라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플랫폼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온라인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 회복과 정보 검증, 수계 기반 참여와 갈등 조정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사회적 수계 인프라입니다. 크게 6개의 기능을 모듈별로 구성했습니다. 공론장 모듈은 시민 토론을 유도하며 이슈별 입장을 나눌 수 있도록 수계 토론방, 찬반 투표, 요약 피드백 기능을 제공합니다. 정책 정보 큐레이션 모듈은 정당 및 정책별 비교, 팩트체크, 입장 표명을 위한 자동 뉴스 요약과 중립적 AI 리포트 기능을 포함합니다. 정치 매칭 네트워크는 정치관이 다른 시민 간 대화를 연결하며 윤리 가이드 및 AI 기반 예절 검증을 통해 최소한의 토론 질서를 보장합니다. 양극화 시각화 도구는 지역별 세대별 갈등 히트맵, 감정 온도계 등 시각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정책 제안 및 실험 플랫폼은 시민 의견을 모아 지역 단위의 실험적 정책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민관 협력형 수계 집행을 지원합니다. 갈등 그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의견의 차이는 더 나은 사회로의 발걸음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의견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해서 손을 놓고 각자의 길만 걸어간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플랫폼이었습니다. 플랫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는 사회가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복원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에 이 플랫폼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